겨울만 되면요, 집 안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난방을 분명히 켰는데 발바닥은 차갑고 양말을 두 겹을 신어도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느낌. 거실은 그나마 괜찮은데 방에 들어가면 유독 싸늘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난방을 약하게 틀었나. 그래서 온도를 올립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보일러는 분명히 돌아가고 소리도 나고 계기판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스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론을 하나 내려버립니다. 우리 집 보일러가 문제다.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춥지만 그냥 버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집들 중에 정말로 보일러가 고장이라서 난방이 안 되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일러는 멀쩡한데 쓰는 방식이 집을 안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인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방을 안 해서 추운 게 아니라 난방이 제대로 돌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조금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보일러는 공기를 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에어컨처럼 바람을 뿜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일러는 바닥속을 도는 물을 데워서 그 열이 천천히 올라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집이 따뜻해지려면 불이 켜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닥 안에 있는 물이 제대로 고르게 끊기지 않고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집들이 이 조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틀어도 체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호스가 중간에서 꺾여 있다면 수압이 아무리 세도 끝에서는 물이 잘 안 나오겠죠.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요소가 있으면 불은 켜져도 열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일러는 도는데 집이 안 따뜻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제일 먼저 온도부터 보지 않습니다. 불꽃부터 보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건 물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외출 모드, 이름만 들으면 아주 좋아 보이죠. 집에 없을 때 쓰는 거고 가스비도 아껴줄 것 같고 자동으로 알아서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비우든 안 비우든 외출 모드로 맞춰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출 모드는 난방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외출 모드는 집이 얼지 말라고 최소한으로만 버텨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보일러에서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가 영상 9도 이하로 내려가야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에서 집 안 온도가 영상 9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출 모드를 해두면 보일러는 안 도는 시간의 비중이 훨씬 많아집니다. 집은 서서히 식고 바닥도 같이 식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난방을 켜는 순간 이미 바닥은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를 다시 들여면 보일러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써야 합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그래서 온도를 또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난방은 계속 틀어져 있는데 집은 늦게 데워지고 가스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습관처럼 쓰는 집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방을 오래 틀었는데도 잘 안 따뜻해요. 이건 보일러 성능 문제가 아니라 집을 일부러 식혀놓고 다시 드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전환이 하나 생깁니다. 난방은 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식히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집은 한번 식어버리면 다시 드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사람 몸도 똑같죠. 몸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다시 따뜻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더 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도 가스비가 적게 나오는 집들은 절대 집을 완전히 식히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온도로 계속 유지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럼 계속 틀어놓으라는 말인가요? 그럼 가스비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난방을 불을 세게 지펴야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난방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처음 드는 순간입니다. 차가운 바닥, 차가운 물, 차가운 구조물. 이걸 한 번에 드는 게 제일 많은 가스를 먹습니다. 반대로 이미 미지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청와 비슷한 수준의 물 온도로 바닥을 계속 유지해주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가스비를 덜 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온돌 모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온돌 모드는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바닥 안을 도는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즉, 실내가 조금 춥게 느껴져도 바닥속 물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보일러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식으면 조금씩 돌립니다. 이 방식은 집 전체를 천천히 고르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에 계시거나 연세가 있어서 발 시림에 민감한 분들 또는 난방을 껐다 켰다 하는 게 불안한 분들께는 온돌 모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집은 온돌 모드로 틀었는데도 여전히 방이 차갑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돌 모드로 틀었는데도 어떤 방은 여전히 차갑고 거실만 따뜻한 집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방이 끝방이라 그런가 보다. 아, 창문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 집 구조가 원래 이런가 보다. 물론 창이 많고 우풍이 있는 방은 열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닥속에서 물이 어떻게 돌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은 집 전체 바닥으로 한 번에 퍼지는 게 아닙니다. 각 방으로 각각의 배관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걸 관리하는 장치가 바로 분배기입니다. 대부분 집에서는 싱크대 아래, 현관 수납장 안, 혹은 작은 보일러실 안에 이 분배기가 숨어 있습니다. 분배기는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을 각 방으로 나눠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물리적인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방마다 배관 길이가 전부 다릅니다. 거실은 보통 넓고 집 중심에 있어서 배관이 길고 작은 방은 보일러에서 가까워서 배관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같은 힘으로 물을 밀어냈을 때 짧은 길과 긴 길 중에 어디로 물이 더 쉽게 갈까요? 당연히 짧은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정도 안 한 상태로 분배기를 전부 열어두면 뜨거운 물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방부터 집중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방은 금방 바닥이 뜨거워지고 거실이나 끝방은 한참이 지나도 미지근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걸 흔히 편난방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쪽만 따뜻하고 다른 쪽은 늘 부족한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일러가 약한 게 아니라 물이 골고루 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난방이 안 된다고 하면 보일러보다 먼저 분배기부터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쓰지 않는 방도 다 열려 있고 자주 쓰는 방도 다 열려 있고 전부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집은 절대 균일하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차가운 방을 더 열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뜻한 방을 잠가야 하나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집에서 거의 쓰지 않는 방, 문 닫아놓고 겨울 내내 안 들어가는 방은 과감하게 잠그는 게 맞습니다. 이 방까지 같이 들여고 하면 전체 난방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 자주 쓰는 방들만 남기고 이 방들 사이에서도 조절을 합니다. 보일러와 가까운 방은 조금 잠그고 멀리 있는 방은 활짝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 펌프가 물을 밀어낼 때 가까운 방에서 한 번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방까지 같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건 난방을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힘으로 골고루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 하나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지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바닥속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해 요소가 이 공기입니다. 배관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이 끊기듯 흐르고 열 전달이 뚝뚝 끊깁니다. 이럴 때 보일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은 계속 켜지는데 집은 잘 안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일러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관 안에 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납니다. 보일러 근처에서 칙칙, 꼴깍꼴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공기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이 맑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데워진 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데워지기만 반복됩니다. 이때 가스비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끓이는 것과 찌꺼기와 공기가 섞인 물을 계속 끓이는 건 에너지 소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배관 속 공기를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업 하나로 난방 효율이 확 살아나는 집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이걸 꼭 전문가 불러야 하나요? 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자가로 점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무작정 만지면 오히려 물이 새거나 밸브가 망가질 수 있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겨울마다 반복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전원을 꺼두는 습관입니다. 가스비 아낀다고 보일러 전원을 꺼두거나 콘센트를 뽑아두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전원을 꺼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파 방지 기능이 있어서 온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콘센트를 뽑아버리면 이 안전장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한파가 오면 배관 안에 물이 가만히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어붙으면 문제는 보일러만이 아닙니다. 바닥 속 배관까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랫집 누수로 이어지고 수리비는 상상을 넘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안 쓰더라도 전원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난방은 설정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집 안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아직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수 설정과 난방 설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집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난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온수가 들쭉날쭉하다, 샤워할 때 갑자기 차가워진다, 혹은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 설정과 온수 설정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난방은 난방이고 온수는 온수라고요. 하지만 보일러 입장에서는 이 둘이 같은 몸 안에서 같은 에너지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온수 설정 하나만 잘못돼도 난방 효율까지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설정이 뭔지 아세요? 온수 온도를 최대치로 올려두는 겁니다. 60도, 어떤 기종은 85도까지 올려두는 집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야 추울 때 빨리 씻을 수 있어서요. 그런데 이 설정이 오히려 가스비를 계속 잡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아주 높게 설정해 놓으면 보일러는 그 온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불을 세게 붙입니다. 그런데 실제 샤워할 때는 그렇게 뜨거운 물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찬물을 섞습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일러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찬물로 식혀서 씁니다. 결국 만든 열의 상당 부분을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천을 기준으로 온수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 몸이 대략 36도 정도죠. 그래서 온수 설정을 45도 정도로 맞춰두면 대부분의 샤워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샤워할 때 찬물을 거의 섞지 않아도 되고 보일러는 필요 이상으로 과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가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하루 2번, 한 달,
겨울 내내 쌓이면 가스비 차이는 확연해집니다. 그런데 온수 문제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집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일러 고장이라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압과 물 사용량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는 물이 일정량 이상 흘러야 불을 붙입니다. 이걸 연소 조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이 너무 조금 흐르면 보일러는 지금은 온수 쓸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불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절수 샤워기를 쓰시는 집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절수 샤워기는 물의 양은 줄이되 압력은 세게 느껴지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사람 손에는 세게 느껴지는데 보일러가 느끼기엔 물이 너무 적게 흐르는 겁니다. 이 경우 보일러는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온수가 들쭉날쭉하게 나옵니다. 여름에는 이 문제가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직수 자체가 이미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직수가 차갑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보일러 용량이 작은 집에서는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용량이 작다는 건 한 번에 들 수 있는 물의 양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샤워기 수압을 아주 세게 틀어버리면 보일러가 물을 드는 속도보다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압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보일러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온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냉수만 틀어놓는 동파 예방입니다. 겨울에 집을 오래 비울 때 온수 쪽만 살짝 틀어놓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은 완전히 다른 길로 집 안을 돌기 때문입니다. 온수만 틀어놓으면 온수 배관은 흐르면서 얼지 않지만 냉수 배관은 그대로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막으려면 온수와 냉수를 둘 다 아주 조금씩 흐르게 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처럼 영하 10도 아래로 잘 안 내려가는 지역과 대관령처럼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은 대응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막연히 틀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집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었구나. 난방, 온수, 수압, 배관 전부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문제는 한 가지 설정만 고쳐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넘기지만 겨울 전에 꼭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입니다. 이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건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태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먼저 보일러 필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보일러에는 난방수가 돌아다니는 길목에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필터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못 돌고 그만큼 난방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 필터는 보통 클립 하나만 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뭐가 끼어 있느냐고요? 녹찌꺼기, 미세한 침전물, 오래된 집일수록 상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쌓이면 보일러는 물을 드기는 드는데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바닥은 늦게 데워지고 사람은 난방이 안 된다고 느끼고 결국 온도를 더 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스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연통입니다. 연통은 보일러에서 생긴 배기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물 자국이 보이면 그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연통 주변에 물 자국이 있다, 벽지가 젖은 흔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밖에서 빗물이 들어오거나 응축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흘러내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보일러 성능 문제를 넘어서 아래집 누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되기 전에 연통 주변은 한 번쯤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 노란색 가스 배관은 절대 반쯤 열어두는 게 아닙니다. 가스비 아낀다고 조금만 열어두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보일러도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가스 배관은 항상 완전히 열어두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분배기 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배기는 조절을 많이 하다 보면 노후된 집에서는 밸브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에이, 조금 새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그게 나중에 큰 누수로 이어집니다. 분배기 밸브에서 물이 맺히는 게 보이면 그건 교체나 수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다 보려면 전문가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고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보고 이상하면 그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와 볼게요. 왜 어떤 집은 같은 평수, 같은 보일러인데 유독 가스비가 많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보일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이 보일러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설정은 엉켜 있고, 배관은 막혀 있고, 공기는 차 있고, 안 쓰는 방까지 두고, 온수는 과열해서 쓰고, 전원은 껐다 켰다 반복하고, 이러면 보일러 입장에서는 계속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버티는 시간도 짧아지고 수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비싸게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쓰고 제 역할만 하게 만드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낀다고 추위를 참는 분들 계십니다. 겉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고 방 하나만 두고 버티는 겨울. 그런데 추운 집은 몸에 먼저 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이 굳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낀 가스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경우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덜 쓰자가 아닙니다. 똑똑하게 쓰자입니다. 같은 가스를 써도 흐름을 살리면 집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같은 온도라도 바닥이 고르게 데워지면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셨을 겁니다. 난방은 운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 참는 게 아니라 관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외출 모드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고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출 모드는 집을 비울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가 영상 9도 아래로 떨어질 때만 보일러가 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나 빌라는 실내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상 몇 도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외출 모드로 해두면 보일러가 거의 안 돈다는 뜻입니다. 안 도니까 가스비는 아끼는 것 같고, 집은 점점 식고, 바닥은 냉기를 머금고, 사람은 난방을 틀었는데도 춥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난방을 켰다 껐다, 온도를 확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보일러는 짧게 세게 돌리는 것보다 약하게라도 꾸준히 도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이건 기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속 계시는 날이라면 외출 모드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온돌 모드로 최저 유지 온도를 잡아두는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온돌 모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돌 모드는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바닥 안에 흐르는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도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집 안 공기가 조금 차가워도 바닥이 일정하게 따뜻하면 보일러는 괜히 과하게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야 하는 날에는 온돌 모드가 체감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돌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합니다. 50도, 60도 이렇게 해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처는 35도에서 36도 정도입니다. 그보다 살짝 높은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전후로만 맞춰도 바닥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 온도는 집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의 집 설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거실이 크고 우풍기 적은 집, 방이 많고 끝방이 차가운 집,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 단독주택, 전부 다 열이 빠지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틀린 사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출 모드에만 의존하는 것, 온도를 극단적으로 올렸다 내리는 것, 안 쓰는 방까지 무조건 다 여는 것. 이건 어느 집이든 공통으로 비효율입니다. 여기서 분배기 조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분배기는 바닥으로 들어가는 난방 물길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 전체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안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일러실에서 가장 가까운 방, 그 다음 방, 그리고 제일 먼 방. 당연히 가까운 방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모든 밸브를 똑같이 열어두면 가까운 방은 금방 뜨거워지고 먼 방은 한참 뒤에야 미지근해집니다. 이걸 편난방이라고 합니다. 편난방이 생기면 사람은 차가운 방 기준으로 난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가까운 방은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그래서 분배기에서는 안 쓰는 방은 과감하게 잠그고 자주 쓰는 방은 열어두되 가까운 방은 조금 줄이고 먼 방은 더 열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수가 모든 방을 비슷한 속도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번만 잘 맞춰 놓으면 매년 겨울마다 같은 설정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조정이 겨울 전체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난방이 늦게 올라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바로 배관 안의 공기입니다. 배관 안에 공기가 차 있다는 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난방수가 돌아가야 할 길에 공기가 끼어 있으면 물은 끊기듯 흐릅니다. 마치 호스를 접어 놓은 것처럼요. 그러면 보일러는 열심히 물을 드는데 그 뜨거운 물이 집 안 전체로 제대로 퍼지질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난방은 켜져 있는데 집은 안 따뜻하다. 그러면 또 온도를 올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공기가 찬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실은 미지근한데 방은 차갑다. 바닥을 밟았을 때 어느 구간은 따뜻하고 어느 구간은 차갑다. 보일러 소리는 자주 나는데 체감은 별로다. 이런 경우에는 설정보다 먼저 에어를 의심해야 합니다. 에어를 빼는 방법은 집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분배기 쪽이나 보일러 근처에 에어를 빼는 장치가 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칙칙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맑으면 다행인데 탁하거나 녹빛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녹물이라고 합니다. 녹물이 왜 문제냐면 녹물은 열을 전달하는 데 효율이 아주 나쁩니다. 맑은 물을 끓이는 것과 찌꺼기가 섞인 물을 끓이는 건 에너지 소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일러는 이 녹물을 드기 위해 훨씬 오래, 훨씬 세게 불을 떼야 합니다. 그러니 가스비가 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이 녹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철관이나 강관을 쓴 집들, 배관 안쪽에 녹이 쌓인 집들, 이런 경우는 에어만 빼도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오기 전에 한 번, 난방이 유독 안 되는 느낌이 들 때 한 번, 에어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물 계속 빼면 보일러 고장 나는 거 아니냐고요. 에어를 빼는 건 물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순환 중에 낀 공기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분배기가 너무 오래돼서 밸브를 돌릴 때 물이 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억지로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건 괜히 건드렸다가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동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난방비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겨울에 전원 코드를 뽑아두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예 안 쓰니까 정이라도 아끼겠다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보일러는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기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동파 방지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전원을 꺼버리면 이 보호 장치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동파가 되면 보일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안에 묻혀있는 배관까지 같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일러 전원은 항상 연결해 두는 게 기본입니다. 난방을 안 하더라도 전원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물 틀어놓는 이야기. 단독주택이나 우풍기 심한 집에서는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두는 게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온수만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온수와 냉수는 배관이 다릅니다. 온수만 흐르게 하면 냉수 쪽은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걱정되는 환경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적당히 같이 흐르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온에 따라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영하 몇 도 수준이라면 아주 조금만 흘러도 되지만 강원도 상안처럼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이 흐른다고 해도 얼 수 있습니다. 이제 온수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온수 온도를 무조건 최고로 해두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수 온도를 60도, 75도까지 올려놓으면 물은 아주 뜨겁게 나옵니다. 그런데 샤워할 때 결국 찬물을 섞게 됩니다. 이건 에너지를 2번 쓰는 겁니다. 자기 천에 맞게 45도 전후로만 맞춰놔도 샤워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가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절수 샤워기 이야기입니다. 절수 샤워기는 물은 적게 나오지만 압력은 세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일정량 이상의 물이 흘러야 연소를 시작합니다. 너무 적은 양으로 흐르면 보일러가 불을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 샤워기로 바꾼 뒤에 온수가 들쭉날쭉해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유량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압을 조금 조절하거나 샤워기 종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일러는 생각보다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끼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보일러가 무서운 기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보일러 수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일러는 한 번 달면 10년, 20년 쓰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일러는 예전처럼 묵직하게 오래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가스를 써도 예전만큼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보일러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추운가 보다, 겨울이 더 추운가 보다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올리고 운전 시간을 늘리고 그 결과 가스비는 늘어납니다. 이게 노후 보일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보일러를 무조건 새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신호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보다 난방이 늦게 올라온다. 온수를 틀면 중간에 식는다. 소리가 잦아졌다. 불이 붙었다 꺼졌다를 자주 반복한다. 이런 증상이 여러 개 겹치면 설정보다는 기기 상태를 점검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교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배관 청소만으로 체감이 확 달라지는 집도 정말 많습니다. 난방수는 계속 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가 열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일러라도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 정도 배관 청소를 해주면 체감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연식 있는 빌라, 단독주택에서는 배관 청소만 해도 난방이 살아났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무조건 바꾸기 전에 점검하고 청소하고 조정해 보는 것.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 교체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일러는 비싼 걸 오래 쓰는 기계가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쓰는 기계입니다. 그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사람 쪽으로 돌려볼게요. 난방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추운 집에서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둔해집니다. 이 상태가 겨울 내내 반복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아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따뜻한 집은 약보다 먼저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 유지가 중요합니다. 천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계속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참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보일러를 겁내지 말고 완전히 맡기지도 말고 내 집 상황에 맞게 조금만 이해하고 조절해 주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 가지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집 난방이 왜 이랬는지,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먼저 점검할 순서가 정리됐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이제 난방이 막연하게 어렵거나 겁나는 영역은 아니실 겁니다. 보일러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원리가 있는 기계고 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집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집은 대부분 설정이 틀렸거나 흐름이 막혀 있거나 관리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겁니다. 외출 모드만 믿고 집을 시켜놓은 건 아닌지,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안 쓰는 방까지 다 두고 있진 않은지, 분배기와 배관 상태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건 아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게 바로 우리 집 난방의 첫 번째 손볼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방은 사치가 아닙니다. 따뜻한 집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추위를 참고 버티는 겨울은 몸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하고 싶은 것도 미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겨울 자체가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가스를 써도 똑똑하게 쓰면 집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집은 하루의 시작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댓글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거실은 따뜻한데 방이 차가워요. 혹은 난방이 전체적으로 늦게 올라와요. 혹은 온수가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상황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을 여러분 눈높이에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매년 겨울마다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난방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한 번만 같이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올겨울은 제발 춥다고 참고 버티지 마시고 가스비 나온다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집이 몸을 지켜주고 그 몸이 지켜져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겨울도 조금은 여유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